반갑습니다. 요즘 줌의 인기가 무서운데요. 코로나19로 몇 달 만에 1,000만 사용자에서 2억의 사용자를 확보한 줌입니다. 우리가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도 줌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 최근 몇 주간에 줌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뉴욕 타임즈의 브라이언 첸이 4월 8일에 작성한 기사를 읽고 참고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Zoom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소프트웨어는 2011년도에 중국계 미국인인 에릭 첸이 설립을 하였더랬습니다. 우선 CNBC에서 독점 인터뷰를 에릭 유안 회장과 CEO와 작년에 했던 것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it that you think makes your product unique to the other comparable rivals out there? So our product just works, right?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what kind of device you are using, it just works. And also quality, ease of use, architecture, customer really enjoyed using Zoom. 이렇게 줌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방 에릭 유안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앱이 무료라는 점과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테크 언어로 frictionl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frictionless는 어렵지 않은 또는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바로 줌 앱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노하우가 1도 없는 사람들도 링크만 클릭하면 줌 미팅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짜잔, 링크를 클릭하고 여러분은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있는 화면을 보게 되고 수다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친구 또는 친척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생명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적어도 2억의 사람들이 줌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사용자 수는 1,000만 명 정도였으니 엄청난 수적 증가를 보인 셈이지요. 이렇게 줌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생활, 프라이버시 대혼란이 그러는데요.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웨크몰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기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그 머리를 강타해서 내리면 또 다른 두더지 머리가 올라온다 하여서 우리가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그럴 텐데 영어로는 whack-a-mole이라고 그럽니다. whack은 때려친다는 것이고 mole은 두더지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이런 보안 문제와 또한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마치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수면에 올라온다 하여서 웩그몰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일환으로 웹 카메라가 해킹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 결과 많은 고객들이 보안과 사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더랬죠. 또한 줌 바밍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줌 폭격입니다. 줌 바밍. 이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미팅에 들어와서 부적절한 이런 말들이나 그림이나 또는 심지어 음란물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줌을 폭격하는 것을 줌 바밍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약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주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블로그 포스팅에서 줌의 에릭 유안 회장은 모든 실수에 대해 사과를 했고 최근의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줌은 앞으로 사생활과 보안 문제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링크를 가지고 클릭하시면 에릭 유안 회장의 전체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4월 8일에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는데 그 결과 미팅을 시작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미팅을 즉 걸어 잠그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Update on Zoom's 90-day plan to bolster key privacy and security initiatives. 그래서 90일간 이 주요한 사생활 그리고 보안을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 또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밑에 작은 날짜를 보면 April 8th, 2020이라고 되어 있죠. 2020, 에릭 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20년 4월 8일인데
이것은 지난주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또 4월 8일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보면 제가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Secu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curity를 클릭하시면 이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제일 위에 Lock Meeting이라고 있습니다. Lock Meeting.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미팅에 다 들어왔을 때에 이 미팅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미팅의 문을 잠그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누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만일에 아직 Zoom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면 이 시큐리티 표시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바로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이 Zoom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튜 구아리 글리아라는 디지털 권한 비영리 단체인 전자 프론티어 재단 정책 분석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전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한 회사에 주면 너무나 많은 일이 회사의 비밀 블랙박스 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줌을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줌이 어떤 것을 했냐면 설치할 때에 애플 스토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그냥 웹에서 다운로드하도록 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바로 최근에 더 분명하고 투명해지기 위해 사생활 정책을 수정했다는 것을 공지했는데 그 공지에서 줌은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팔지 않았고 팔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줌이 third party, 즉 3자 회사들에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플과 시스코와 같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사생활 정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요. 테크 회사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팔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MIT 슬로원 경영학교가 출간한 연구에 의하면 회사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료 분석을 위해 정보를 파내는 다른 회사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들이 3자 회사들에게 대여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러한 관행들은 당신의 데이터가 팔리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회사는 여전히 당신의 데이터를 이용해 돈을 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생활 정책에 주목할 만한 정보의 누락인 것이지요. 그래서 줌의 글로벌 위기 및 특별감사 책임자인 린 할런드는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익명으로 하지 않고 종합하지 않으며 또한 돈을 받고 그것을 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사생활 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보안 허점이 있습니다. 줌이 애플의 공식 맥 앱스토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앱스토어를 통해 자사의 앱을 제공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보안의 허점을 만든 것입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웹에서 직접 줌 앱을 다운로드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줌 소프트웨어는 소위 보안 장치가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피합니다. 보안 장치가 있는 환경은 줌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를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줌은 이 보안 환경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앱을 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지요. 앱을 설치하는데 더 안전한 환경을 피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줌은 더 약한 보안 구조를 택한 것이라고 앱 보안 회사인 파이더의 CEO 시난 에렌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은 설치 과정을 훨씬 더 쉽고 신속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운영 체계에 고리를 더 깊숙이 넣어서 더 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우리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줌은 보안 구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줌을 사용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Then what? 첫 번째로 우리가 줌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이나 윈도우즈 PC보다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전화기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모바일 앱은 데이터의 제한된 접근성을 가지고 더 제한된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게다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하는 앱들은 보안 약점 검사를 포함하는 애플과 구글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약점이 걸러지는 것이지요. 보완되는 것이지요. 또한 아울러서 세팅에서 미팅 암호와 같은 줌 보안 세팅을 반드시 켜서 원하지 않는 손님이 당신의 미팅을 줌 폭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이터 보안이 약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무역 비밀을 논하는 직장 미팅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려는 목적의 미팅을 위해서는 줌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보안을 걱정한다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의 행아웃스나 시스코의 웹엑스 그리고 애플 기기들을 위한 페이스타임과 같이 조금 더 잘 알려진 회사들의 화상 미팅을 위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줌만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낼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또한 걱정도 덜 끼치는 것들입니다. 데이터 보안이 약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요. 또한 무역 비밀을 논하는 직장 미팅과 같이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려는 목적의 미팅을 위해서는 줌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hen what? 생각해 볼 것들은 바로 만일 한 제품이 훌륭하다고 할 때 그 제품이 우리의 보안을 잘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교훈을 배운 것 같고 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로 앨런 머스크의 로켓 제작 회사인 스페이스X는 직원들이 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뉴욕시 교육부는 최근에 온라인 학습에서 줌 사용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Then what about me?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줌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대신 이거를 작성한 브라이언 첸이 제안하는 것처럼 미팅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보안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줌은 4월 8일부로 미팅이 시작되고 난 후 미팅의 빗장을 잠그는 락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분들은 줌 앱을 신속히 업데이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들어올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면 미팅의 문을 잠그는 잠금 기능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줌을 사용할 때에 잘 적용하신다면 줌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잘 대처하면서 잘 알면서 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 버튼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또한 저의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또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